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RC쌤 천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강이고요. 지난 시간 명사에 이어서 대명사편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본기 다지기 한번 같이 해보실 텐데요. 요 표 있죠. 요 표를 봤을 때 지금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이 표가 좀 나름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고 조금 헷갈린다 싶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표는요, 엄밀히 말해서 대명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알파벳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알파벳 모르고 영어 공부할 수 없듯이 이걸 모르는데 대명사를 공부한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표니까 각 격과 지칭 대상에 따른 형태 요거 정도는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를테면 너라는 2인칭을요. 수익격으로 말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your이라는 거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형태 일단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자고요. 자, 요거는 요거대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다듬으시고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격이 그리고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라는 게 어떤 문장의 구조상의 위치에 들어가는지 그걸 좀 기본기를 다져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된 문제들 한번 보실게요. 먼저 주격이라고 하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명칭이 주격이라는 말답게 주어 자리면 올 수가 있는 게 주격입니다. 이게 쉽죠? 그러니까 요 딱 구조를 보니까 컴마까지는 수식이 끝나 있고 여기 지금 동사, 목적어 뒤에 있는 거 보시면은 딱 봐도 문장에 주어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주어 자리에 쓰는 건 주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주격인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격.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을 때 뭐뭐의로 해석을 만들면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소유격이 정답으로 출제가 될 때는 항상 뒤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와 해석을 뭐뭐의로 잡아준다는 게 특징인데 지금도 아니나 다를까 소유격을 명사가 있다는 거 먼저 의심을 해야 되겠고 걔를 처리한 다음에 해석으로 연결해 보셨을 때 그녀의 결정, 이거 잘 된다 싶으면 역시 정답이 맞는 거죠.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있으며 의로 해석 연결을 하는 자리에 정답으로 적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목적격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명칭답게 목적어 역할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목적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나왔으면 목적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어 자리네 하고 딱 보는데 이 중에 목적격은 us가 목적격이죠. 이렇게.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얘네 셋만 딱 가지고 구별해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얘네 셋만 인칭대명사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걔까지 5개를 딱 구별할 수 있어야 인칭대명사 문제 가져가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두 개는 소유대명사랑 제기대명사라는 놈이 남았습니다. 먼저 소유대명사는 해석으로 다 뭐뭐의 것이라고 번역이 되는 애들로서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그들의 것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이 쓰여지는 위치가 격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아까는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격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얘는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명사일 뿐이어서 명사의 자리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상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소유대명사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면 소유대명사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격이라든지 목적격과 위치가 겹치기 마련인데 그런 샘플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나의 동료들이 그들의 평가 보고서를 받았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목적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나온 거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구별을 해보면 목적격도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소유대명사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위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석 차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요. 나는 나의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요. 나는 나의 보고서, 나의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해석이 맞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소유대명사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예시는 목적어 자리만 출제를 제가 한 거지만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 중에서 어떤 자리가 되더라도 소유대명사는 항상 정답일 수가 있어요. 해석으로 뭐뭐의 것을 말하는 한 정답일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얘기해 볼게요. 제기대명사는 다 self로 끝나는 것들, 복수면 self로 끝나는 것들인데 해석은 자신 혹은 스스로로 번역이 되죠. 얘는 올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부사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나왔을 때 충분히 제기대명사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 자리라고 하는 자리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올 거 다 오고 나서 굳이 쓰잘데기 없는 빈칸 뒤쪽에 하나 딱 들어있다. 이 빈칸 빼도 아무 상관없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품사상의 부사 자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사 자리일 때 역시 인칭대명사 문제 출제가 되면 제기대명사 충분히 정답될 수 있어요. 그
그래서 제기대명사 오는 자리는 어디야? 목적어 자리에 오거나 부사 자리라면 올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인칭대명사의 기본기는 우리가 해본 겁니다. 이런 쪽으로 얘네들이 각각 자리가 들어가더라 까지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대명사는요. 인칭대명사도 있지만 부정대명사도 대명사의 그 지붕 아래에 있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또 우리가 토익 문제 풀다 보면 보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it이냐, much냐, some이냐, few냐, other냐, several이냐 이런 것들. 근데 얘네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단복수 취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단수로 여겨지는 애들, 복수로 여겨지는 애들, 단복수 모두 다 가능한 애들 요걸 표대로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얘를 숙지했다 치면 어떤 게 가능해지냐 하면은 자 샘플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단복수를 묻는 문제를 잘 뚫어낼 수 있게 돼요. 자 먼저 it를 주어로 쓴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it는 앞에 표에 써보면 무조건 단수 취급하는 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단수 동사인 is랑 매칭을 해주는 게 단복수의 짝을 제대로 찾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all은요. 단복수가 다 되는 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 all은 그러므로 지칭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단복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of the books로 복수가산 명사에 대해서 all을 칭하고 있으니 복수로 여겨지는 게 맞고요. 요거는 똑같은 all이라는 주어인데 지칭 대상이 지금 보시면 money로 불가산 명사에 대한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all이어도 단수로 취급이 되는 얘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죠. 이 all은 지칭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단복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를 쫙 보시면은 all은 단복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산 복수 대표할 때는 복수, 불가산 대표할 때는 단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all이지만 복수 대표할 때는 복수, 불가산 대표할 때는 단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칭대명사, 부정대명사의 기본기를 한번 우리가 다져봤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기본기는 다져봤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핵심 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출제 패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이어서 가보시면 문장에 주어 자리가 빈칸 나왔을 때 적을 수 있는 건 주격은 돼도 제기대명사는 안 되는 거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기대명사를 주어 자리에 오답 보기로 제시하는데 제기대명사는 목적어나 부사 자리일 때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주어 자리일 때 정답 적지 마셔야 됩니다. 그 패턴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 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뒤에 명사가 있는 상황이면 그게 물론 그냥 명사만 띡 있다기보다도 형용사랑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게 명사잖아요. 명사 앞에는 형용사랑 부사가 붙어서 수식을 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뒤에 명사가 있다는 건데요. 명사가 있을 때 우리가 써주는 격은 뭐죠? 소유격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문제로서 명사 앞이면 소유격이다 하는 뭐 이런 문제도 잘 출제가 되는 패턴이죠. 소유격은 해석상 뭐뭐의라고 검토가 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해석을 해봤을 때 그의 다음 소설 잘 되고 있으니까 역시 맞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계속해서 격과 인칭대명사 싸움을 이어가는데 여러분이 토익 문제를 인칭대명사 쪽을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on이 딱 보여지는 경우에 인칭대명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때는 100% 항상 소유격을 기준으로 on을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on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인칭대명사는 소유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을 his own이라고 소유격 표현 딱 적어주시고 얘가 문장에 있어서 하는 역할은 자신의 라는 형용사적인 표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유대명사처럼 뭐뭐의 것이라는 대명사 표현으로 쓸 수도 있는 게 소유격 플러스 on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my car 대신에 my own car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 소유의 차. 아니면 mine 있죠. that car is mine 대신에 that car is my own. 이렇게 나의 것이라는 대명사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이 다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아까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review가요. 이 자체가 명사이자 동사 두 가지 품사 역할을 다 하잖아요. 검토도 되고 검토하다도 되고요. 그러면 얘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를 갖다가 동일한 형태의 동사 명사를 갖고 있는 애라면 캐치를 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죠. 만약에 동사가 쓰여졌다고 보시면 주격되는 게 맞겠고 명사가 쓰여졌다고 보시면 소유격되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보셨을 때 여기서 리뷰는 100% 명사일 수밖에 없다.
왠지 아세요? 동사로 쓰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와 함께 쓰였을 겁니다. 뭐뭐를 리뷰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뒤에 목적어 없이 마침표로 끝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있다라는 건 또 더더욱 명사이겠다 싶어서 명사로 얘를 인지하시고, 그렇다면은 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소유격이 들어가는 게 맞으니 정답은 his가 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지금 뭐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 싸움 시키는 유형들인데, 자, 하나씩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요번엔 목적어 자리에 출제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동사나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거 당연히 뭡니까? 목적격이죠. 소유격은 뒤에 명사와 함께 의라는 성 만들 때 쓰는 거니까 목적어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동사 뒤쪽에 지금 샌드 뒤에 간접 목적어로 우리에게 그걸 지금 채워주는 자리죠. 그럼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빈칸 나왔을 때 역시 목적어로서의 자리니까 목적격 역할을 적으면 적어야지 소유격을 적고 있으면 안 되죠. 소유격은 뒤에 명사와 함께 쓰여서 의 해석 만들 때 쓰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목적격 대 소유격 아주 잘 나오는 형태의 패턴입니다. 자, 요거까지 보셨고요. 자, 다음 소유대명사 대 목적격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왜 헷갈리냐 하면은 일단 목적어 자리가 빈칸 나올 때 이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 그럼 목적격이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목적어 자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지식이고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아까 소유대명사라고 하면 문장의 구조상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소유대명사죠. 그래서 사실 목적어 자리일 때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유대명사도 정답 후보며 일반 목적격도 정답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해석차를 보시는 게 맞는데, 얘는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소유대명사이고요. 얘는 그냥 그 인칭 자체를 칭하는 거니까 그냥 그녀라고 번역되는 게 맞겠죠. 그 둘의 해석 차이를 보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매니저가 그의 아이디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 대신에요? 그녀의 것 대신에요?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그의 아이디어를 선택을 했더라. 그녀의 아이디어 대신에지 그녀 대신에가 아니죠. 그러니까 her 아이디어를 갖다가 그녀의 것 정도로 표기하게 되는 이 해석이 여기서 맞으니까 정답을 hers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적어 자리라고 무조건 목적격 적으시는 분들을 위한 함정 유형으로 소유대명사 대 목적격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해석 싸움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 얘기였어요. 자,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대명사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런 게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출제가 될 때 지금도 보시면 Mr. Brown이 주어고 proved가 동사고 여기 빈칸이 문장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목적어 자리일 때 일반 목적격 당연히 목적어 자리니까 올 수 있겠죠. 제기대명사 아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기대명사는요, 목적어 자리도 오케이, 부사 자리로서도 오케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어 자리라고 한다면 정답 후보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일 때 제기대명사나 일반 목적격이나 나오면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요, 제기대명사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제기대명사라는 건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인물일 때만 써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Mr. Brown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주어로서 했는데, 이 사람 외에 이 맥락을 딱 봤을 때 남자 사람이 등장한 바가 있나요? 뭐 Mr. Kim이 있습니까? Mr. Park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명사라는 것은 애시당초 지칭되는 대상이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목적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행위자랑 같은 인물이 아니게 되면서 이 브라운 씨와 다른 어떤 B라는 남자 사람을 말하게 되는 건데, 그 B라는 남자 사람이 이름으로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그라고 대명사 지칭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강의하다 말고 여러분 그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가 누군지 알아야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칭되는 대상이 없어지는 지금의 경우에는 일반 목적격이 되면 안 되고, 이 행위자랑 같은 인물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어 자리라면은 제기대명사의 이 목적어적인 역할로서 들어가줘야 되더라를 기억하셨다가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목적어 자리에 있어서 제기대명사 처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게 그냥 문법 용어로 이런 경우를 제기용법이라고 할 뿐이에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제기대명사를 제기용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문법 용어를 저는 굳이 그렇게 막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이 역할 자체를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 차이를 제가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반 목적격이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을 말하게 되고 같은 제기대명사가 들어갔을 때가 같은 사람을 지칭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또 가볼게요. 이번엔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역할인데요. 제기대명사라는 게 두 가지 구조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도 보셨는데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 부사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타동사가 나왔고 목적어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뒤는 원래 타동사 목적어 지나서 빈칸은 원래 아무것도 있을 필요가 없는 수식 자리입니다. 수식 자리.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빈칸이 있다고 쳤을 때 이 빈칸을 송두리째 날려버려도 여기서 이미 문장 구조는 끝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품사로 따지면 부사 자리라고 하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 부사 자리일 때 들어가는 게 바로 제기대명사라서 이게 정답이지 목적격이 아닌 이런 상황을 풀 수 있어야 된다가 여기서의 포인트거든요. 자,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딱 구조를 보면 architect가 주어져 건축가가 oversaw 관리 감독을 했다. the construction 건설을 하고 전치사고 수식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the architect oversaw the construction까지가 문장이 끝났습니다. 여기 뒤쪽에 여기는 빈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애시당초 그냥 없어도 상관없는 이런 게 바로 품사상의 부사 자리가 나온 것이라서 부사 자리일 때 인칭대명사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 고르세요라고 한다면 제기대명사 적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패턴의 문제가 이렇게 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기대명사의 그게 이제 강조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사 자리에 쓰이는 경우를 그 케이스가 이런 식이다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 관용용법도 제기대명사는 잘 출제가 돼요. 관용용법이라고 하면 전치사랑 같이 쓰여서 이렇게 아예 특수한 의미를 만드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 괄호까지 간다면 5개의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제기대명사건 뭐 인칭대명사건 막 이런 것들 물었을 때 앞에 전치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by, for, on, of, in 이런 식의 전치사가 있을 때 뒤쪽에 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의 혹시 관용어구가 만들어지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by가 나왔다는 것은 다짜고짜 뭐부터 빨리 연상이 돼야 됩니까? 이거 혹시 by 제기대명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 by 다음에 들어오는 건 제기대명사가 유력한데 해석으로 혼자서라는 해석이 맞으면 검토해 보시고 자신 있게 정답을 그걸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 스스로 그녀 혼자서라고 딱 전체 해석을 해보니까 괜찮네? 그럼 자신 있게 정답 저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응용이 돼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by가 아니라 on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y가 아니라 on이 출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답은 여기에 her on이 오는 게 맞겠죠. 지금 보기엔 없지만. 왜냐하면 요거는 on이 왔다고 치면은 뒤에 와야 되는 건 소유격 on 형태가 맞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문제가 또 살짝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관용 표현으로 짝꿍 맞추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거 맞추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지시대명사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자, 사실 지시대명사는 기본적인 해석은 우리가 알 겁니다. that은 어떤 단수 대상을 지칭하는 거고요. those는 복수 대상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단복수적인 차이는 우리가 많이 알 거예요. that은 그것이나 저라는 단수, those는 그것 혹은 저것이라는 복수. 자, 그런데 여기 of가 왔을 때 이런 포인트가 출제가 되는데요. of를 만약에 지시대명사 that이나 those가 수반하게 되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할 때 들어가는 역할에 이게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당연히 that은 단수, those는 복수로 그 지칭 대상에 따라서 맞춰준다가 포인트예요. 그럼 이걸 그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서 하나의 단수 대상을 지칭하냐 복수 대상을 지칭하냐로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해석을 좀 해보시면 자, 요 회사의 현재 판매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작년에 그것에 비해 이런 해석이잖아요. 여기서 지칭하는 거 딱 봐도 뭐에 비해서 비슷하다라는 거죠. 현재 판매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작년에 그것에 비해 비슷하다. 여기서 그것은 판매 수치를 작년 거 버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지칭 대상은 sales figures를 지칭한다고 보는 게 맞죠. 이게 있는 게 복수니까 복수로 맞춰줘야 돼. 만약에 단수 얘기였으면 단수겠지만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those로 맞춰주고 넘어가는 뭐 그런 간단한 패턴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that과 those는 결국엔 단복수죠. 그 차이를 보는 문제로서 이런 유형이 또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것도 잘 나오죠. anyone하고 those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anyone과 those는 해석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anyone은 누구나 라는 뜻이고 those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뭔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이 who를 수반하고 들어올 때 who 이하에 복수 동사가 있다라는 것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수 동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이 who라는 관계절은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절,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복수 동사가 있다는 것은 선행사가 단수란 얘기예요? 복수란 얘기예요? 복수란 얘기겠죠. 그럼 복수를 골라라 결국엔 맥락이 되는데 우리가 원으로 끝나는 건 항상 단수라서 얘는 정답이 절대 될 수가 없게 되겠고 복수 동사가 있다라면 복수를 지칭하는 those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who 다음에 단수 동사 들어있으면 뭐겠습니까? anyone이 오히려 정답이겠죠. 그래서 anyone과 those는 사실상 단복수 구별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여기도 뭔가 다 누구나 이런 식의 비슷한 해석인데 who 이하에 있는 게 복수 동사인 거 캐치 잘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관계절의 수식에 어울릴 만한 선행사는 복수니까 those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유형 잡아봤고요. 다음 부정대명사 쪽으로 좀 더 깊게 파볼게요. 사실 지시대명사까지 지금 건드렸는데 부정대명사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시대명사랑 살짝 비슷한 게 단복수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지시대명사는 대타고 도우즈밖에 없으니까 외울 거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부정대명사는요. 이렇게나 우리가 암기해줘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건 책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책에서 더 크게 나와 있는 거 보시고 꼭 숙지를 하시고요. 요걸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 푸는지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many 대 every는 엄청 간단한데 이게 절대 많은데 모든이 사실 아니에요. 이게 해석 차이로 가려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요. 많은도 말되고 모든도 말되는 경우에 사실은 뭐냐. 자, 이게 품사상의 자리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of the managers 딱 걷고 보시면 동사가 found고 your suggestion이 목적어이고 뒤에 very useful 목적 보호까지 해서 오형식으로 문장이 쫙 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어져 가는데요. 당연히 문장에 주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주어 자리면 품사로 따졌을 때 명사 자리인 것이고 명사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은 얘는 돼도 얘는 안 돼요. 왠지 알아요? every는 애시당초 품사가 형용사 역할밖에 못합니다. 얘는 명사이자 형용사 역할 둘 다 하기 때문에 얘는 돼도 형용사가 어떻게 주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 점이 지금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정대명사라고 되어져 있는 표를 쭉 보시면 every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every가 있어요? 없어요? every는 아예 없죠. 왜?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형용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명사 자리 찾듯이 접근하면 mady는 되고 every 안 된다는 주어 자리니까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음. 자, 요걸 활용해서 문제들이 쭉 이어지니까 계속 보실게요. 자, 요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neither이냐 most냐는요. 결국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래요. 단복수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neither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가 있고요. most 있는 거 찾아보시면 most는 여기가 써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뒤에 구조가 neither은 of the 수익격 가산명사 복수 most는 이렇게 버전 두 가지가 있더라도 딱 갈라지는데 짝꿍이 서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뒤쪽에 of the 다음에 two venues면 복수가 가산명사로 있다라는 거니까 요 경우에 있어서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동사 부분 보니까 has는 단수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단수 동사랑 매칭을 잡아볼까 하고 딱 보는데 얘는 돼도 얘는 복수 동사랑 이렇게 된 매칭돼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단복수적인 짝을 갖다가 잘 캐치를 해 놓으시면 이런 건 될 수 있는 게 neither밖에 안 되겠네라는 게 금방 나오게 됩니다. 무난하게 단복수 짝꿍 맞추기 식으로 가는 유형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것도 한번 볼게요. feel little 똑같습니다. 둘 다 뭔가 적은 것을 칭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는 단복수에 달린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어떤 걸 만들어 놓은 거냐면 단복수를 보통 보는 게 맞아요. 맞는데 단복수를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feel는 사실 복수고 little는 불가산이라서 단수인데요. 여기 동사가 지금 received로 과거 시제에 있는 거 보이죠? better evaluations 목적어. 그래서 동사 목적어 있는 거 딱 보아하니 주어 자리에 들어갈 게 단복수임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 시제는 단복수를 보여주는 단서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지칭 대상을 찾아서 해석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feel는요. 가산 복수에 대한 지칭이고요.
그 다음에 little은 불가산 명사에 대한 지칭이기 때문에 단복수로 따지면 얘가 복수, 얘가 단수긴 한데 그걸 못 본다. 그러면 지칭 대상이 막상 가산복수인지 불가산인지 그걸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인턴들 중에서 이 주어가 Mr. Lee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 딱 봐도 이 주어는 뭐겠습니까? Mr. Lee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은 건 인턴들 중에서라고 얘기 나온 거 보시면 사람이겠죠. 인턴들 중에서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사람 명사를 지칭하기 때문에 불가산이 아니라 가산복수에 대한 지칭인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few가 되는 것이 의미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둘 다 뭔가 적은 것을 칭하지만 여기선 적은 사람들, 가산 복수를 칭할 수 있는 few가 정답되는 게 맞고요. 부정대명사 자체의 단복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가 제시가 돼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ew는 복수로, little은 단수로 취급되는 것으로 여기 잘 나와 있죠. 근데 단복수 못 보는 경우라면 이렇게 해석까지 가는 게 맞다 이고요. 자, 다음. any하고 none 마찬가지로 단복수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근데 얘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any하고 none 둘 다 단복수 취급을 다 하는 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히 이 두 개가 갈라짐이 없어요. 그렇죠? 뭐가 단수고 복수고 둘 다 역할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 단복수를 따지라는 유형은 딱 봐도 아니겠죠. 여러분 당연히 뭐겠어요? 부정대명사에 있어서 단복수를 따지게 만들지 않았다면은 해석입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더 많은 스트로베리들을 갖다가 주문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역 공급업체는요. 재고상의 요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더 주문할 수 없다겠어요? 재고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를 말하면 none 되는 게 맞습니다. any는 여러 개 중에 아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재고가 그럼 있다는 얘기인데 좀 맥락이 맞지 않죠. 그래서 해석적인 차이를 통해서 풀어내는 any 대 none 요거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자, 다음 question 6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other 시리즈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품사가 다르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은 게 other만 딱 쓰여지면요. 품사가 형용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요. the others건 s로 끝나 있다라는 얘기는 명사 역할을 하게 돼서 사실상 이 두 개는 의미 차이뿐만 아니라 품사적 차이도 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구조를 보면 여기까지 컴마로 하나 구조가 끝나 있고요. 문장이. 그 뒤쪽에 but부터 해서 접속사 이하의 새롭게 문장이 시작이 쫙 되는데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접속사절 이하의 주어 자리인 거 캐치가 되죠. 그럼 주어로서 뭔가를 골라야 되는데 감히 형용사가 어떻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제껴내시고 the others는 명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로 딱 들어맞죠. 정답이 얘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가끔씩 뭐 단복수를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얘는 복수고 얘는 단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애초에 명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탈락을 시킨다면 더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단복수 쪽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 당연히 S로 끝나는 애들이 복수고요. other는 아니지만 another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죠. another나 the other는 단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복수 구별하는 것도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그냥 other는 형용사밖에 안 되지만 the other는 부정대명사, 대명사 역할이 있으므로 단수 형태의 명사로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other is 이런 말은 불가능한데 the other is 이건 된다는 거죠. 얘는 명사일 수 있으니까 더 하나 붙으면 그렇게 품사가 바뀌어요. 그리고 요거 제가 강조한 것은 이 부분에 other는 형용사이다라는 거 잘 나와 있고요. 자, 다음 퀘스천 가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some other versus one another인데 사실 문제에서는 some other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냥 other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some이 있으나 없으나 other의 역할이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얘는 얘대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 방금도 봤잖아요. other만 쓰이면 형용사예요. the other가 될 때만 명사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one another는 뭐냐면 얘는 얘대로 명사가 돼서 밑에 출제 포인트 써있죠. 서로란 뜻의 명사인 each other나 one another는요. 원래 부정대명사라고 하면은 특이한 게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는 게 당연히 대명사 아니겠어요? 부정대명사. 그런데 얘네들 서로란 뜻은 조금 특이한 게 주어 자리만큼은 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얘가 들어가는 건 사실 목적어 보호 중에서도 목적어 자리로 좀 정해져 있어서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만 쓰인다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얘만의 특이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로서 출제가 되는 경우 지금처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충분히 one another나 each other는 정답이 될 수 있는데 other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용사밖에 안 되는 애가 전치사 뒤에 목적어는 명사 자리인데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명사 대 형용사처럼 구별해 보시면 여기 들어갈 것은 전치사 뒤에 명사로서 얘는데도 형용사 안 된다로 이렇게 잘라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처 방식을 쫙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전 문제로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들은 역시 어려웠던 문제들 위주로 제가 10문제를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거 위주로 한번 쭉 볼 거고요. 여러분은 나머지 문제들은 역시 해설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여기 있는 문제 말고도 과제 분량에 있는 것들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10개 한번 선별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보기 구성 딱 보니까 인칭대명사 느낌이 딱 들죠. 자, 인칭대명사의 격을 따지는 문제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뒤에 명사가 있을 때, 지금 이거 형용사 플러스 명사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죠.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것은 인칭대명사의 무슨 격입니까? 소유격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이 뒤에 명사가 있다고 한다면 소유격부터 제일 먼저 의심을 해보십시오. 소유격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의로 해석이 기가 막히게 뒤에 명사랑 쫙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 맞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그의 유니크한 레시피에 대해서 셰프가 칭찬받았다. 기가 막히죠. 그의, 그죠? 역시 소유격이군 하면서 소유격의 형태 B번 골라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1번답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요거는 A, B, C, D에 인칭대명사나 부정대명사 좀 섞여 있어요. 자, 가지각색으로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후 관계절 딱 걷고 보시면 관계절은 항상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습니다. 첫 번째 동사 여기 있고 두 번째 동사가 shoot email이니까요. 요 앞까지 봤을 때 관계절이 끝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문장의 주어 자리인 셈인데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부터 좀 제껴보시면 anyone은 이 자체가 부정대명사로 주 목보 자리면 다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yourself는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제기대명사예요. 제기대명사는 목적어 자리 아니면 부사 자리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가능성이 없겠죠. 그 다음에 one another와 each other.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정리했었던 애잖아요. 얘는 특이하게도 명사긴 명사인데 주어나 보어 자리가 아니라 목적어로서 위치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주어 자리에도 관련이 없는 애고요. those는 이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역시 주목보호 자리라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가능성이 있는 건 얘하고 얘입니다. 이 순간 우리 아까 정리했었던 anyone 대 those형이라는 거 확정적이죠. 이거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습니까? 단복수였습니다. 자, 후 안에 있는 동사가 단수 동사라는 것은 앞쪽에 주어도 당연히 단수 매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으로 끝나는 얘가 단수지 도우즈는 복수라 했죠. 그래서 정답은 A번 anyone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who are interested, are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럴 땐 도우즈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is니까 A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조금 건너뛰고 6번으로 좀 오겠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 때도 시켜보면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치사 뒤에 빈칸이니까 목적어 자리라는 것까지는 잘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목적어 자리인데 보기 구성을 딱 보니까 다 제기대명사죠. 분명히 우리는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쓸 수 있다는 것까지는 잘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이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런 특징이 되겠죠. 반드시 행위의 주체랑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행위의 주체를 찾으셔야 되는데 요거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는 게 동사 원형으로 이끌어지는 문장 구조죠. 뭐뭐 하세요나 하십시오라고 해석되는 건 동사 원형으로 그냥 쭉 구조 들어오는 경우죠. 자, 여러분 명령문은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죠? 이건 그냥 discover 발견해 보십시오. 알아내 보십시오라는 명령문이었지 주어가 없어요. 왜? 명령문은 원래부터 주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문은 사실상 주어가 you인데 그게 쓰여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명령문 만들어 볼게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완강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대상자를 제가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말을 건네는 대상자한테 뭐 하세요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명령문의 주어는 보이지는 않지만 you예요. 내가 말을 건네는 대상자가 항상 명령문의 주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위자랑 매칭을 해야 되는 이 목적어 자리에는 you랑 매칭을 한다가 되는 게 명령문에서의 항상 제기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은 여기에 you는 보이지 않지만 이 원리를 따져보시면 yourself가 되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당신이 직접 알아보십시오. 왜 런던의 명성이 극장가로서의 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지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여기서 you 안 보이고 뭐 그래봤자 사물 정도만 보이니까 itself인가? 이래가지고 제가 틀리는 거 진짜 많이 봤는데 이런 함정을 유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다음은 8번 문제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좀 중복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 포인트가 조금 더 추가된 버전입니다. 자, 일단 이거 많이 봤던 구조가 나올 거예요. who라는 관계절이 보일 거고요. 뒤쪽에 쭉 가다가 동사 앞까지 끊어보시면 여기까지가 다 지금 수식인 상황이고 동사가 are로 본동사가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딱 봐도 are이라는 것은 복수 주어가 와야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단복수적인 장치죠. 자, 그랬을 때 복수 역할하는 주어를 골라봐야지 하고 딱 보는데 원으로 끝나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수입니다. 탈락이고요. every는 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형용사예요. 명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명사 자리에 띡 자체가 주어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서 가능성 있는 건 they하고 those 두 개입니다. 근데 이 they하고 thos가 따지고 보면 어떻죠? 둘 다 복수죠. 그리고 둘 다 어떤 복수의 사람들을 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냐 사람들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이 포인트는 뭐냐면 those는 원래 그 쓰임새가 뒤에 후절이나 전치사구 따위를 잘 수반하며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이는 people로 쓰여지는 그런 지시대명사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nyone과 헷갈릴 수 있고 의미 차이가 아니라 단복수 따진다. 그거까지 우리가 정리해 본 거였잖아요. 근데 이 they는요. 그 자체가 그들이라는 뜻의 인칭대명사로 인칭대명사는 뒤에 수식을 받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who라든지 전치사구 따위가 이어지는 케이스에 있어서 절대 they가 이걸 받지 못하는 애기 때문에 they뿐만 아니라 모든 인칭대명사가 다 그렇습니다. she건, I건, he건. 그래서 이런 수식을 갖다가 뒤에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인칭대명사의 특징상 who가 있으면 무조건 속어가 돼야 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예 아니면 지금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hey 대 those라는 유형은 anyone 대 those처럼 딱 패턴화된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수식의 유무로 정답을 캐치해 보시면 명확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다음은 9번 문제인데 보기 느낌을 보면 좀 부정대명사스러운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자, 이 컴마까지는 althought라는 접속사절이 끝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빈칸부터 문장의 주어와 동사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상황. 그럼 주어 자리니까 품사로 따지면 명사 자리가 되어야겠는데 제가 오늘 이거 핵심 전략 정리했을 때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other는 얘 자체가 품사가 어떤 역할밖에 못합니까? 무조건 형용사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명사 자리가 나오면 무조건 속어가 되는 애다. 얘는 일단 버립시다. 그리고 A, B, D를 놓고 마지막 저울질을 명사로서 하시는데 another, anyone은 단수 취급이고요. 그 다음에 some은 단복수가 다 되는 애로 앞에 표에 잘 우리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암기가 안 돼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엔 다 이걸 외우셔야 이런 게 좀 보일 거예요. 자, want는 복수동사잖아요. S가 안 붙어 있는 동사 형태. 복수형이죠. 그러면은 복수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복수주어 돼야 되는데 복수 매칭할 수 있는 건 여기서 some 말고는 없다로 그냥 끝내주시는 거죠. 단복수에서 결판이 나는 문제였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15번 문제. 요거는 고난도 딱지 하나 붙어 있네요. 요거 한번 보죠. 일단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보면 Mr. Tilby had shown하고 딱 봐도 주어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 없는 자리에 목적어 자리 빈칸 나온 거 맞네요. 그럼 목적어 자리니까 골라봐야지 하고 딱 보는데 요게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괜히 고난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도 목적격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죠. 제기대명사 우리가 어느 자리 아니면 어느 자리? 목적어 자리 아니면 부사 자리에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is는 얘가 형태가 두 가지예요. 소유격도 그의, his고요. 그 다음에 그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도 똑같이 his라는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his라는 생긴새만 봤을 때는 뭘로 쓰였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소유대명사라는 것이 문장의 구조상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목적어 자리 빈칸일 때 얘가 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 후보죠. 그럼 이럴 때는 뭘 따져야 되는 게 맞는 줄 아세요? 당연히 이 세 개 사이에 해석 차이까지 가셔야 됩니다. 얘는 주어랑 행위의 주체랑 다른 남자가 될 것이고요. 얘는 이 행위의 주체랑 같은 Mr. Tilby를 얘기하게 될 것이고 얘는 그 소유의 뭔가 것을 얘기하는 게 소유대명사 해석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석으로 한번 딱 되짚어보면 자, 그의 hard work, 노고와 헌신, 기여, 연구에 있어서 이런 것 through을 통해서 Mr. Tilby는요. 이 목적어가 가장 귀중한 어떤 자산이라고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어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한 남자를 얘기한다고 하면 지칭되는 대상이 없겠죠. 여기서 이거건 his건 다 이 사람 지칭하고 있는 거니까 행위자랑 같은 인물일 때 쓰는
제기대명사가 여기선 정답인 게 맞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해석이 그의 것, 그 소유의 것을 말할 만한 뭔가가 지칭될 만한 게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C,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도 고난도 문제니까 바로 또 이어서 고난도 문제 하러 갈게요. 자, 우리 16번 문제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부정대명사 문제의 느낌이 좀 오죠. 자, 구조를 딱 보니까 but 이전에 문장 하나 끝나 있고 but 이후에 접속사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주어 동사 연결이 딱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어 자리다 보니까 품사로 따지면은 명사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 골라봐야지 하고 딱 보면은 빠르게 이 두 개는 버릴 수가 있겠죠. 얘는 나중에 접속사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건데 의문사에 ever 붙은 건 결국 접속사기 때문에 단독 주어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so는 마찬가지. 얘는 접속사로 그래서로 쓰이거나 아니면 부사로 매우죠. 그래서 명사 역할이 없는 애는 빨리 제가 버려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은 건 A하고 B인데 little하고 few는요. 단복수적인 차이가 있긴 하나 조동사가 나왔다는 점은 단복수를 따질 수 없게 돼 있으니까 해석인데요. 해석. 자, 지칭 대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초대장이 모든 20명의 시의원들한테 보내어졌다. 그러나 주어가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주어는 20명의 시의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지 못하는 little이 될 수 없고 얘는 불가산에 대한 지칭이니까요. 복수가산을 칭하는 few가 되는 것이 people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적은 수이기 때문에 정답일 수가 있다. 요거 아까 전에 했던 little 대 few의 어떤 실전식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봤던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다음은 18번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치사 뒤에 와야 되는 인칭대명사의 격은 기본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얘는 소유격밖에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있지 않는 한 올 수가 없는 애입니다. 얘 버려버리시고 얘도 마찬가지죠. 소유격의 역할이니까 어떻게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올 수 있는 건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는 올 수 있다가 맞죠. 자, 근데 우리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요. 목적어 자리일 때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거면 행위의 주체랑 맞춰줘야 된다는 법칙.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컴마 지나고 나서 주어를 보면 the solar panels가 지금 있거든요. 판넬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금속 판 이런 거 얘기하죠. 태양열 판넬.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이 동사 앞쪽에 행위의 주체인 주어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치사 이후에 목적어 자리로 들어갈 거면은 이 복수의 대상에 있어서 복수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복수로 쓰여지는 거 골라보시면 둘 다 어떤 사물지칭으로 쓰일 수가 있는 인칭대명사지만 복수의 역할을 하는 것은 D가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냥 단복수적으로 제기대명사를 캐치하는 그런 문제였다. 자, 다음 문제도 역시 고난도 문제니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섞여있는 느낌이 좀 있고 이럴 때 전치사 뒤에 지금 명사 자리가 역시 빈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인칭대명사로 따지면 목적격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일반 지시대명사와 목적격인 댐 요 두 단계의 싸움이 되겠죠. 이 의문사 계열은 나중에 뭐 관계사나 명사를 챕터에서 자세하게 할 거지만 동사의 개수를 늘리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두 개 중에 정답이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둘 다 복수니까 여기서는 어떤 다른 법칙을 뭔가 단복수가 아닌 걸 적용할 필요가 있겠는데 요거 아까 기억나시죠? 도우즈는 뒤에 후라든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면 댐은 인칭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가 이 두 개 사이에서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OX의 차이.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여기 뒤쪽에 전치사구가 지금 구조상 이어져 있는 걸 보시면 도우즈는 되고 댐은 안 된다가 되면서 정답은 A가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둘 다 복수이기 때문에 수식이 요무로 캐치하는 they 대 those 혹은 them 대 those 요 문제를 우리가 해보신 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한번 가보실게요. 자, 요거 부정대명사 느낌으로 딱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구조를 보면 of the participants의 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was given 동사가 뒤에 이어져 있는 거 보시면 여기는 문장의 주어 자리, 주어 자리는 품사로 따지면 명사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보기 중에 아까 많이 강조했던 게 있네요. every는 품사가 형용사밖에 안 되는 애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어서 절대 정답이 될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most하고 all하고 each는 부정대명사에 들어가 있는 애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after 뒤에 있는 복수 명사와 동사가 단수 동사라는 점에서 이제 구조가 끝나 있는 거죠. 우리 얘네들 셋은요. 각자 뒤에 단복수를 받는 게 다르고 그럼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공식대로 한번 적어보면은 after 다음에 복수가산 명사가 있는 상황이고
동사는 막상 단수 동사로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갖다가 캐치를 해봤을 때 공식대로 따라가시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건 each밖에 없습니다. most나 all은요. 복수 가산 받을 때 복수 동사를 받기 때문에 이 단복수의 짝관계가 맞지가 않아서 탈락이에요. 그래서 얘도 뭔가 해석을 하게끔 유도한 것 같지만 사실상 단복수를 따지는 데서 구조가 끝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핵심 전략을 갖다가 실전 문제로 풀어보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우리가 같이 해봤네요. 자, 실력한서 어휘노트 동사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어휘 첫 번째 어휘입니다. 자, realize가 나왔는데요. 자, 깨닫다, 인식하다, 목표 등을 실현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 예문 보시면 실수를 깨닫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목표 같은 게 만약에 목적어로 되어져 있으면 깨닫다보다는 실현하다 쪽으로 번역을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되는 어휘입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네, search인데요. 자, 얘는 이제 전치사 for를 제가 괄호로 붙여놨습니다. 얘는 search가 for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석은 뭐 다 아시니까 우리가 찾아보다 검색하다요. 자, 이 구역을 수색하다, 검색하다. 요거는 이제 for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요 경우는 for가 붙었죠. 네,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보다. 그래서 for 붙는 경우도 있고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notify는 이제 뒤에 구성이 또 중요해요. 이제 알리다나 통보하다라는 뜻인데요. 일단 뒤에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누군가에게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대절이나 of something이나 투부정사를 붙여줘서 뭐뭐를 부분을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은 누군가에게 뭐뭐를 이런 구성이 이어지거든요. 자, 볼게요. 너에게 변화를 알리다. 여기 of something 뒤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경우가 지금 쓰여진 예시고요. 자, 이거 너에게 변화를 변경하라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알리다. 그럼 너에게 왔고요. 그 다음 뒤에 투부정사로 뭐뭐 하라고 이런 거 붙은 거 보이시죠? 이 경우가 지금 이 예시에서는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까지 아셔야 되는 동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achieve입니다. 네,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고요. 성공을 달성하다, 성취하다, 그러니까 거두다 정도로 저는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 30% 상승의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다 이렇게. 자, 이걸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자, 실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ongoing은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수립, 이 실험실에서의 그런 것으로 due to in에서 자, 들어가지 마십시오. 시설에요. 네가 뭐뭐 할 때까지 네가 자 otherwise는 달리나 딱히라는 뜻이에요. 달리 이렇게 될 때까지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인데 우리가 원래 이 정답이었던 notify 얘기해볼게요. 이 원래 뒤에 능동태일 때 말이죠. somebody가 취해지잖아요. 누군가에게 알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되면은 이 somebody가 주어가 되면서 알림을 받는다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일 때 BPP 수동태일 때 사람이 주어라면은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되는 동사가 notify예요. 이런 걸 아시면 좋겠죠. 해석도 어떻습니까? 달리 네가 통보나 알림을 받을 때까지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해석이 되니까 해석도 참 좋게 됐던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qualify 뭐뭐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다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전치사 for와의 조합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환급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다 for랑 같이 쓰여진 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entitle은요. 얘가 앞에 거랑 해석이 비슷하죠. 뭐뭐에 대해서 자격을 주다인데요. 얘는 근데 뒤에 구성이 목적어가 먼저 오고 나서 그 뒤에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져서 요런 게 딱 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어대로 오고 그 뒤에 to 명사나 동사 원형이 딸려 붙게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티켓이 entitles 여기 나왔죠? you 너에게 목적어 나왔고요. 그 뒤에 지금 to 명사나 to 부정사 해당되는 거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구성이 연달아서 오게 된다는 게 포인트니까 이렇게 잘 봐두시는 거예요. 너에게 1등석을 갖다가 자격을 주게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완료하다, complete 뭐 이거는 유명하죠. 완료하다나 작성하다죠. 설문 양식을 작성하다, 완료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attend 참석하다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단어겠지만 뒤에 목적어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참석하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거 있죠. 모여서 모임 갖는 거,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어가 와서요. 컨퍼런스, 세미나, 미팅 이런 걸 목적으로 취한다는 게 어텐드의 특징이죠. 자,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뒤에 the project라는 목적어가 보이고 투부정사 부분이 빈칸인데, 그러니까 어텐드 방금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이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이런 거라서 회의에 참석하다, 컨퍼런스에 참석하다 이런 개념이 돼야 되니까 이것만 봐도 아닌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for랑 같이 쓰여서 뭐뭐에 대해 자격을 갖추다죠. 그럼 얘도 안 맞는 거고요. entitle 어떻습니까? 사람이 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뒤쪽에 to 플러스 명사 아니면 to 부정사가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자격을 주다 요거였기 때문에 프로젝트라는 건 사람이 아니니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정리한 것처럼 문법적인 특징을 같이 정리하는 경우라면은 이런 데 있어서 역시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남은 게 C인데 완료하다죠. 그럼 이거 맞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마감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자 이거 hastily 이제 서두르게 성급하게입니다. 얼마나 성급하게 그가 프로젝트를 끝냈어야 했는지 완료했어야 됐는지를 고려해 볼 때라는 뜻이에요. considering 고려해 볼 때 이 교수님의 성과 성취는 아주 인상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빨리 서두르게 끝내면 막 허겁지겁하느라 놓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도 이 사람의 성과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 놀랍더라 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니까요. 해석도 잘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동사어휘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어휘 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RC쌤 천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